안녕하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입니다. 12개월 만에 주가가 347% 상승한 이 회사.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기술력의 결과일까요? 오늘 파두라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을 제대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다음 인사이트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삼성증권 리포트를 기반으로 파두라는 기업을 분석해 볼 건데요. 데이터 센터용 ESSD 컨트롤러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루는 회사인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왜 핫해졌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할 때 어떤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받는지 밸류체인까지 완전히 파헤쳐 볼게요. 오늘 리포트의 제목은 기술로 증명할 시간 ESSD 컨트롤러 팹리스 파두 완전 분석입니다. 파두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이해해야겠죠? 파두는 데이터 센터용 ESSD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에요. 팹리스 들어보셨죠? 직접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팹리스잖아요. 파두도 마찬가지로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제조는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맡기는 구조예요. 그럼 SSD 컨트롤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에요. SSD 하나에 컨트롤러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파두는 이 컨트롤러를 설계해서 SK 하이닉스나 샌디스크 같은 낸드 제조사와 협업하고 그 회사의 SSD를 통해 최종적으로 메타나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 납품되는 구조예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SSD 드라이브 1개당 컨트롤러 1개. ESSD 출하가 늘수록 파두의 수요도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이 회사가 주목받는 걸까요? AI 추론 워크로드가 급증하면서 핵심 데이터인 KV 캐시라는 게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KV 캐시가 뭐냐면요. AI가 언어를 처리할 때 이전에 처리한 내용을 기억하는 중간 데이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는데 어딘가에 저장해야 하거든요. 바로 스토리지 서버, 즉 ESSD가 필요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2026년 글로벌 ESSD 출하량이 7,140만 대로 전년 대비 약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요. 2027년에는 7,610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PCIe 세대 전환도 중요해요. PCIe는 데이터 전송 규격인데요. 세대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씩 빨라져요. 현재 제노가 본격 확산되고 있고 2027년에는 제노 비중이 78%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육도 3% 수준이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컨트롤러의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ASP 즉 평균 판매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제 파두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파두는 2026년에 PCIe 제뉴 컨트롤러를 선행 출시했습니다. 경쟁사인 마벨이 아직 제뉴을 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두가 먼저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팹리스 시장에서 출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먼저 나온 제품이 고객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롤링 구조거든요.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쉽게 바꾸지 않아요. 제뉴의 ASP는 제노보다 약 20%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요. 팔리는 수량도 늘고 단가도 오르는 P 곱하기 Q 동반 성장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 젠7 개발비를 일부 고객사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23년간 판관비가 2025년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4분기에 제뉴 개발비 110억이 일회성으로 모두 반영 완료됐으니까요. 실적 숫자도 확인해 볼게요. 2025년 연간 매출은 9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성장했어요. 빠른 성장이죠? 근데 영업손실이 617억 원이에요. 지금도 적자 기업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분기 매출은 23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9% 줄었는데 이건 제6 개발비 110억이 일회성으로 반영된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급 계약이 쏟아지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계약들을 보면요. 해외 낸드 제조사들과의 컨트롤러 공급 계약이 연이어 체결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항공우주 업체와 2028년까지 약 305억 원의 SSD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MACN-ICA 갤럭시라는 유통사와는 470억 원 규모의 계약까지 있고요. 자, 이제 가치사슬 인사이트의 핵심, 밸류체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두가 성장하면 단순히 파두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연결된 기업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크게 4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 소재 기업들, 둘째는 낸드 제조사 파트너들, 셋째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 넷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이에요. 파두의 설계 역량이 좋아질수록 TSMC 같은 파운드리에 더 많은 칩을 주문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낸드 파트너들이 더 많은 SSD를 판매하고 그 SSD가 메타나 구글 같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냉각, 인프라 수요도 함께 커지는 거예요. 밸류체인 첫 번째 레이어는 반도체 설계와 소재 공급망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파운드리입니다. 파두는 팹리스니까 모든 칩을 외부에 위탁 제조해요. 제6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첨단 공정이 필요하고 TSMC가 이 수혜를 받아요. 두 번째로 EDA 설계 툴 기업들이에요. EDA는 전자설계 자동화 도구인데요. 팹리스가 칩을 설계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SYN, OPSYS와 케이던스가 글로벌 양대 산맥인데 파두 같은 팹리스가 많아지고 성장할수록 이 기업들 매출도 함께 늘어요. 세 번째는 낸드 플래시 제조사예요.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파두의 핵심 협업 파트너인데요. 파두 컨트롤러를 채택한 SSD 판매가 늘수록 이들의 데이터 센터향 SSD 매출도 함께 성장합니다. 밸류체인 두 번째 레이어,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수혜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 확대가 핵심이에요. 현재 메타에 납품 중이고 2025년 말에는 구글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어요. 구글이 올해 파두 매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될 거라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7년 말까지 총 45개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은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 구축과 서버 플랫폼 인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초기 확보 이후 매출이 롱테일로 이어지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수혜를 받아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HVDC 변압기와 전력 설비 수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는 AI GPU 발열을 해결하는 액침 냉각 솔루션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요. 그리고 특이한 수혜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우주 업체예요. 파두가 2028년까지 305억 원 규모의 SSD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항공우주 산업으로 수요처가 확장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와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이 파두 칩 위탁 생산의 수혜를 받아요. 낸드 제조사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파두 컨트롤러를 채택한 SSD 판매 증가와 직결됩니다. EDA 툴 분야에서는 SYN, OPSYS와 케이던스가 팹리스 성장과 함께 동반 수혜를 받고요. 유통 파트너로는 MACN-ICA 갤럭시가 일본에서 파두 SSD를 독점 유통하며 470억 이상의 수주를 이미 확보했어요. 전력 인프라에서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수출로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냉각 시스템으로는
SNS 텍 등 액침 냉각 전문사들이 AI GPU 발열 대응 수요로 성장하고요. 항공우주 분야도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 추론 확산으로 ESSD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KV 캐시 저장 수요가 늘수록 파두 컨트롤러 수요도 함께 커지는 구조예요. 둘째, PCIe 젠6 선행 출시로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섰어요. 마벨이 아직 출시 못한 젠6을 파두가 먼저 내놨고 ASP 20% 프리미엄 효과도 기대됩니다. 셋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기반이 확대되고 있어요. 메타에서 구글까지 그리고 2027년까지 45개 확보 목표. 한 번 레퍼런스가 쌓이면 롱테일 매출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예요. 넷째, 젠6 개발비 일회성 반영이 완료됐어요. 4분기에 110억이 다 털렸고 향후 젠7 개발비는 고객사 지원을 받기로 해서 23년간 판관비 안정화가 예상됩니다. 단, 파두는 지금도 적자 기업이에요. 지속적인 영업 적자 구조, 분기별 매출 변동성, 하이퍼스케일러 의존도 집중이라는 리스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술로 증명하는 시간이 아직 필요한 회사예요. 오늘 파두 분석 어떠셨나요? 정리하면 파두는 AI 추론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E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젠6 선행 출시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확대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적자 기업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기술 기업에 투자할 때는 성장 스토리만큼 재무 체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 하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는 한 회사가 성장할 때 그 파장이 어떤 기업들에게 퍼지는지 연결고리를 찾아드리는 채널이에요. 다음 인사이트도 놓치지 마세요. 가치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